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 보직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공단계에서 사회복지학개론을 강의하고 있는 김영준 교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학개론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저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내용들을 좀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번 강좌는 핵심 요약 강의입니다. 앞에 교재가 나와 있는데요. 2021년 김영준 포커스 사회복지학 핵심 요약집입니다. 221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체 영역이 도표식 또는 개조식으로 잘 서술되어 있는 아주 짧은 요약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권과 하권으로 이루어진 상당히 두꺼운 분량의 올인원 과정을 82강에 걸쳐서 완강을 하였습니다. 최근에요. 이 강의는 아마 82강까지는 아니지만 50강 안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에 보면 대개 이제 50강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최근에 좀 판서를 줄여달라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판서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40강 정도로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면 이 오리엔테이션은 앞에 있는 인포메이션을 보고 잠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인포메이션에 보면 합격에 대한 그 2020년에 합격 컷 이러한 것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합격 컷이 이 정도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학습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학습 계획이 많이 뒤틀어졌을 건데 이러한 뒤틀린 학습 계획을 어느 정도는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수험생의 몫입니다. 자, 인포메이션을 보시면 우리 공무원 시험 출제 영역이 쭉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정책이라고 몇 번 강조했습니다. 제 이론서의 상권과 하권의 영역도 그렇게 편제가 됐는데요. 상권에 해당되는 부분이 15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것이고요. 하권의 법령과 그 다음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 이렇게 하권에 들어있는데 여기에서는 한 4문제 정도가 예상이 되죠. 4문제, 5문제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안 나오거나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사회복지조사는 한 문제가 거의 픽스입니다. 최근에는 2문제 나온 적도 있지만 거의 보편적으로 99% 한 문제 픽스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과 기술인데 이게 최근에 좀 잘 나오고 있는 파트가 실천 파트예요. 그래서 많이 나오면 7문제까지 기술 모델까지 합쳐서요. 그 다음에 5문제가 최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은 대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2문제까지는 조금 많고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지역사회복지도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는 단독 문제인 경우 한 8문제 정도 예상이 되고요. 혼합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이면서 행정, 정책이면서 법령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한두 문제 정도 출제되니까 한 10문제 정도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법령은 한 3문제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게 나올 때는 안 나온 적도 있지만 대개 이제 보편적으로는 나오니까 2문제에서 4문제인데 한 3문제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영역이 어느 정도 잡히죠.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복지 실천과 사회복지 법령 파트입니다. 이러한 영역을 여러분들이 잘 학습하셔야 고득점, 즉 90점 이상,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무원 수험 가이드를 볼까요? 공무원 수험 가이드는 이 국가직 지방직 구급 공채 시험 과목인데요. 2021년까지만 선택 과목이 적용됩니다. 2021년 시험까지만. 사회복지는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 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에서 2 과목을 선택하는 겁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는 필수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2022년부터서는 앞에 있는 2 과목, 사회복지학개론과 행정법 총론이 필수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500점 만점에
500점 만점에 이제 합격 커트라인이 나오게 되는데요. 대개 이제 우리가 100점 만점으로 잡겠죠. 그러면 예전에 이게 행정법 총론과 사회복지학 개론이 필수 과목이었다가 이명박 정부 때 고등학생들을 많이 이제 공직에 진출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선택 과목 제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사회복지의 100점 만점의 커트라인은요, 되게 75점이었습니다. 그래서 75점에서 78점 정도, 이 정도를 맞으면 합격 가능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70점 미만이 나온 데도 있었고요. 70점 초반이 나온 데도 있었지만 75점에서 78점 정도 맞으면 여러분들은 합격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왜요? 2021년이 아니라 2022년의 이야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포메이션의 내용을 또 보면 이 지방직 등록기준지 요건 폐지 2013년부터 이제 적용이 됐고요. 등록기준지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태어난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는 것인데, 뭐 2013년부터 이제 적용이 이 등록기준지 요건은 폐지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2013년부터 적용된 등록기준지 요건 폐지는 응시 지역에 실제 거주하며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장기적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철새, 수험생을 방지하여 시험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됩니다. 자, 이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거나 시험 당해년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 일부 시구는 이거를 이제 적용하지 않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등록기준지 요건,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잠깐 읽어 드린 거고요. 이제 밑에 보면 선택 과목의 조정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 과목은 여러 과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과목은 쉽게 출제되고 어떤 과목은 어렵게 출제되면 이걸 그대로 반영하면 안 돼요. 왜? 쉽게 나온 과목의 수험생이 유리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른 선택 과목들과 함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서 조정 점수로 환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 기준을 보면, 합격 컷을 보면 100점 만점이 아니에요. 총점 기준이에요. 총점 기준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이제 쉬울수록 조정이 많이 돼 버려요. 조정 점수가 많이 깎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어려운 과목일수록 조정이 잘 나와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뭐 그리 어렵지도 않고 그리 쉽지도 않았다, 그렇게 된다면, 난이도가 잘 조절돼 있었다라고 가정한다면 한 20점 정도 마이너스 하면 돼요. 내가 90점을 맞았다 그러면 70점이 되는 거예요. 조정 점수는. 내가 만약에 100점을 맞았다 그러면 80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예상할 때는 항상 너 점수 이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상담을 할 때는 약간 보수적으로 25점 정도를 조정합니다. 30점 더 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25점 정도를 마이너스해서 총점을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영역별 분석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론을 조금 마스터한 다음에 이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국가직 문제에서는 2007년도부터 2020년도 문제가 공개가 되었는데 그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숫자는 뭐겠어요? 출제 횟수예요. 빈도. 그래서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출제된 거죠. 그래서 별표는 이 3번 이상 나왔던 것들만 제가 별표를 쳐드렸습니다. 국가직이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이 그 다음 두 번째 있어요. 보직을 응시하신 분들은 앞에 국가직을 조금 유념해서 보시고, 사회복지직을 공부하신 분들은 지방직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서울시가 아시죠? 서울시가
자체 출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2009년부터 2019년도까지 서울시에서 자체 출제했던 그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셔도 되겠죠. 왜요? 앞으로 서울시는 그렇습니다. 지방직과 같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체 출제는 뭐 추가 채용이 아닌 이상은 서울시가 갑자기 추가 채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서울시가 단독 출제를 해요. 그때는 이제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공채,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공채 시험에서는 서울시와 다른 지역이 같이 보기 때문에 앞에 두 번째 나왔던 지방직 것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1년 수험에 대한 정보를 하나 더 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렇습니다.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산점 제도가 폐지가 확실히 되었는지 확인도 하시고 가산점이 폐지되었는데 그것을 또 열심히 공부하면 시간 낭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잘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서울시는 모든 지자체가 다 쓸 수 있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서울시가 모든 지역이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지역과 똑같이 그런 전형 제도로 가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적용 연도가 2021년도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수험 정보를 잘 활용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서 접수할 때 서울시 쓰고 다른 지역도 쓸 수 있었거든요. 서울시는 지역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해제가 되고 해제라기보다는 다른 지역과 똑같이 적용을 하는지 서울시도 그러한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게 몇 년도부터 시작되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서 접수할 때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그때 또 그 즈음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인포메이션에 그 합격 컷이 나왔네요. 2015년부터 나와 있죠. 좀 글씨가 작은데 2015, 16, 17, 그 다음에 2017년에 추가 채용이 있었거든요. 이 추가 채용은 전 지역 추가 채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까지 쭉 넣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건 언제 보냐면 되게 원서 접수할 때 보시더라고요. 원서 접수할 때 내가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의 경쟁률과 커트라인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경기도 같은 경우 눈치 작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시험 보기 전에 관심 있는 지역을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300 총점 기준으로요. 350점 정도 맞으면 경쟁력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나중에 원서 접수할 때 쭉 보시고 뒤에 장애인 전형과 저소득 전형도 넣어드렸습니다. 보호직은 맨 끝에 있습니다. 보호직 같은 경우도 2014년부터 이건 추가 채용이 없었기 때문에 2014, 15, 16, 17, 18, 19, 2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남자 채용과 여자 채용으로 나눠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남자분들을 더 많이 뽑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 수기는 한번 시간 될 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게 좀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실어드렸어요. 그래서 제 강의의 노하우, 그 다음에 과목별 학습 방법, 그 다음에 공무원 준비 기간,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동시에 따려고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조언, 그 다음에 면접시험에 대한 조언,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공무원이 지녀야 될 기본적인 자세, 공직자라면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들 이런 것들을 쭉 넣어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시간을 내서 머리도 식힐 겸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교재의 컨텐츠는요. 목차를 보면 이론서의 목차와 똑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 1이 실천, 챕터 2가 실천기술, 챕터 3가 지역사회복지, 챕터 4가 사회복지 정책, 챕터 5죠. 사회복지 행정, 그 다음에 6는 사회복지 법령, 7은 사회복지 조사, 마지막은 인행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록에 보면
2020년의 국가직 문제와 2020년의 지방직 문제와 해설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챕터 3, 이것은 이제까지 쭉 시험 문제 나왔던 우리나라의 역사, 이게 이제 공단기 학습 콘텐츠 자료실에도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2020년까지 나왔던 것들을 업데이트해서 여기에 실어드렸으니,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가 좀 바람은 복사를 하셔서 앞뒤로 코팅을 하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딱 갖고 다니면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자주 보셔야 되거든요.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몇 년도에 뭐가 있었고 다 이런 거예요. 시험 문제가. 시대순 나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숫자를 외워야 되니까 자주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곳에 딱 모아서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코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거를 내려놓고 합격 컷인데 이게 필합입니다. 필합. 최합은 알 수가 없어요. 최합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고, 자, 합격 컷은 필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350점 정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350점 정도가 좀 여러분들의 목표치가 되면 좋겠다. 더 높으면 더 좋고요. 자, 그런데 이 점수를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좀 봅시다. 선택 과목을 국어, 영어, 한국사, 그 다음에 사복으로 쓰고요. 선택 2라고 쓸게요. 되게 이제 사회를 많이 선택하세요. 사회를 많이 선택하시는데 행정법을 선택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수학을 선택하신 분도 있고, 행정학개론을 선택하신 분도 있어서 그냥 선택 2라고 쓰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복지학 교수라 사복은 넣어야 되겠죠. 자, 국어, 영어, 한국사. 영어가 이제 여러분들의 발목을 많이 잡아요. 뭐 다른 점수가 높은데 영어가 과락이 나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영어는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 하세요. 매일.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 매일 하세요. 매일 3시간 정도 매일 하시면 이게 많은 시간이잖아요. 학습 분량으로 보면. 그래서 영어는 나가 매일 한다. 공부를 그렇게 아예 생각하고 학습 계획을 짜시는 게 좋아요. 영어를 진짜 못하는 사람 말고요. 영어를 어느 정도 한 사람을 생각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60점 정도. 공시 영어는요, 60점 맞기가 쉽지 않대요. 많은 제자들한테 이야기해 보면, 물론 제자들이 90점 맞은 사람도 있고 또는 40점 맞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다양한데 대개 60에서 70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60점으로 제가 잡는데, 이것이 목표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50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70점. 이 바운더리는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0에서 70점 정도는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국어인데, 국어는 조금 점수가 편차가 심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외국에서 오랫동안 산 사람들은 국어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영어보다는 높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것은 80점에서 목표가 딱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85점 이상, 80점 이상이면 더 좋은데 80점 밑으로 안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80점 정도로 잡고요. 자, 이 한국사가 있는데 이거 암기 과목인 거 아시죠? 암기하면은 점수가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국사는 어렵게 나올 때가 있고 쉽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조금 편차가 심해요.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바람은 90점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계속해서 하면은 9점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면. 근데 시험 문제 약간 어렵게 나온다면 9점 맞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85점으로 잡겠습니다. 한국사는 85점 밑으로 안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자, 여기 있는 점수들을 한번 더 해볼게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80점, 60점, 85점 이렇게 잡아요.
이게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인데 이 세 과목의 점수를 쿡 끌어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점수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상담의 결과, 이 결과로 고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140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225점에서 10점 더 올라가니까 235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니까 원점수가 그대로 반영을 해요. 그래서 이 세 과목의 중요도가 높죠.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점수를 맞으려면 여기에서 홈런을 치셔야 돼요. 홈런 안 치면 이게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복은 90점, 그 다음에 선택 과목도 90점, 이게 홈런 친 거예요. 고득점은 90점 이상이니까. 실제적으로 사복에서 점수가 잘 나와서 잘 받쳐줘서 합격하게 되었어요. 필기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선택 과목에서 우선 잘 나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선택 과목 두 과목의 원점수를 반영하면 180점이잖아요. 180점이 다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그러면 제가 이것을 뭐랄까요? 보수적으로 빼볼게요. 25점을 빼고 25점을 빼면 50점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50점이 마이너스 되면 130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조정 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조정 점수가 되는 거예요. 물론 25점보다 더 빠질 수도 있고 좀 덜 깎일 수도 있어요. 난도에 따라서. 그래서 130점 정도를 보면 여기에 130을 더하면 돼요. 여기에 130을 더하면 355점에서 365점이 나와요. 이게 이제 합격 컷의 필합 점수보다 약간 더 높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조정 점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약간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찌 됐든 저는 이 정도면 나이스하다,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공단계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여러분들 점수 입력하면 합격 예측 시스템이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몇 배수 안에 들어가느냐 계속해서 이게 입력자가 들어올 때마다 이 배수가 점점 더 떨어집니다. 1배수 안에 들었다가 1배수 밖으로 밀려나기도 하고. 그럴 때 상당히 힘들죠. 점수를 아주 풍부하게 잘 맞춰주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점수의 목표치도 없이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공부하시면 안 돼요. 내가 국어는 80점 밑으로 안 떨어지게 한다. 내가 영어는 60점 이상은 맞는다. 그 다음에 한국사는 내가 85점 밑으로는 절대 안 떨어지게 한다. 그런 각오를 갖고 해야 돼요. 모의고사도 자꾸 보고 틀린 문제 다시 점검하고 그렇게 해야 이 점수가 계속 받쳐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밑에서 계속 나와요. 점수가. 하지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점수가 밑에 40점, 50점 나오다가 실전에서 90점 나오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선택 과목은 더더군다나 더. 왜? 이건 암기 과목이잖아요. 나중에 암기가 안 되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외워지고 문제 유형을 알게 되고 기출문제도 잘 분석하면 기출 유형도 눈에 보이고 그러면 점수가 잘 나오게 돼 있어요. 이해됐죠? 네. 자, 이제 두 번째는 마지막인데 컬이에요. 이 커리큘럼은 지금 공단계 커리큘럼이 올인원 같고요. 그 다음에 기출 지금 가고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연기가 됐어요. 아주 연기가 많이 됐어요. 2.5단계가 시행되면서 그래서 9월 말에 개강을 하게 됐어요. 그럼 이게 많이 늦어지잖아요. 여러분들 학습 계획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제가 이렇게 잡을게요. 내년 2021년이죠. 21년 대개 6월에 지방직 시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4월에는 국가직 시험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불투명한 게 코로나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는 지방직이고요. 여기는 국가직이에요.
아주 그냥 뭐랄까요, FM대로 가면 올인원 과정은 비전공자분들한테 제가 많이 추천을 해요. 올인원 과정은 강의가 좀 길다 하지만 비전공자분들은 핵심 요약을 커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전공자분들이 학점 은행제를 통해서 많이 들어와요. 되게 면접 때 비전공자 손 드세요 그러면 50%가 손을 들어요. 그만큼 비전공자가 많이 합격한다는 거죠. 비전공자분들은 사회복지학은 점수 잘 못 맞더라도 나머지 국어, 영어, 한국사에서 점수가 풍족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 판서가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 대신 판서를 좀 줄여달라 하시니 제가 말로 많이 풀겠습니다. 핵심 요약 이번에는. 그렇지만 설명을 대충 하고 넘어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사회복지학에 많은 용어들이 있어서 그 용어의 개념을 못 잡으면 힘들거든요. 자, 그러면 커리큘럼의 내용상 4월과 6월 이 두 가지를 볼 때 사회복지학계로는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 올인원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기출로 가요. 공단기 커리로 가면 기출로 가요. 저는 단원별을 해요. 지금은 영역별로 바뀌었어요. 영역별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핵심 요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필로 강의가 있습니다. 필기 노트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전 모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령 특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족집게 특강이 있습니다. 제 커리는 이렇게 돼요. 저는 단원별 문제 그거 잘 안 해요. 단원별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실전 모고 계속 돌려요. 실전 모고를 1월 달부터 계속 돌려요. 자, 올인원 과정은 완강이 됐고요. 2021년 대비예요. 완강이 됐고, 자, 이거는 이제 9월 말에 진행한다 했죠. 9월 말에 진행을 하고 여기 핵심 요약 강의 있잖아요. 핵심 요약 강의는 지금 우리가 OT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원래는 11월 달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늦춰질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별도로 촬영해서 하는 건데, 자, 이거는 9월 말에서 10월 초로 잡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촬영을 별도의 스튜디오에서 해서 보내거든요. 공단기로 보내는데 여기 촬영장이 공사를 하게 됐어요. 9월 말까지. 그래서 이게 약간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되는 대로 뭐 야간에라도 공사 안 하는 야간에도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어찌됐든 간에 10월 초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10월 초까지는 안 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9월 중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필로 강의가 있어요. 필로 강의는 이거는 공단기에서 책이 나와요. 공단기에서 책이 나오는데 공단기가 사전에 저하고 조율하기를 11월 달에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11월입니다. 자, 실전 모고는 어떻게 나겠어요? 실전 모고는 당연히 1월이죠. 2021년 1월이에요. 공단기가 커리를 단원별 문제로 가요. 1월 달에. 근데 저는 실전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여기 국가직에 4월 달에 4월 초에 있거든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실전 모고로 쫙 돌려요, 그냥. 어차피 우리 그 단원별은요. 제가 핵심 요약집에도 있고 이론서 교재에도 양쪽 날개에 뭐가 있어요? OX가 있잖아요. 그 OX를 풀면서 단원별 한 거예요, 다. 지문들을 쫙 읽고 이게 틀렸냐 맞았냐 그게 다 단원별이지 뭐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단원별은 여러분들이 이미 자가학습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실전 모고를 하는 거예요. 법령 특강은 대개 3월 달이에요. 3월 달에 국가직 시험 전에 개정된 법령이 있을 수 있잖아요. 중요한 법령들 그거 있으면 그것만 추려가지고 해요. 아주 짧게 길면 4시간, 짧으면 3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법령 특강은 아시죠? 족집게 특강은 시험
시험이 있는 주, 초, 시험주 초라고 할게요. 시험이 토요일이잖아요. 그 주초, 그 전에 주초나 아니면 그 전주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족집게 특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보세요. 많이 보십니다. 이것은 뭐 시간을 제가 3시간 정도로 잡아요. 3시간. 공TV라고 아시죠? 공TV 특강으로 해서 족집게 특강을 2020년 대비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 대비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일정은 이래요. 자, 일정 잡아드렸어요. 자, 교재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여기 교재 출간됐어요. 교재 출간됐고, 자, 여기도 교재가 출간됐죠. 여기도 교재가 출간됐어요. 출간됐고, 자, 여기 필기노트는 언제 나오냐? 10월 말에 출간돼요. 10월 말에 출간돼요. 그 다음에 실전 모고는 12월 말에 출간되겠죠. 12월 말에 출간돼요. 이 두 가지는 유인물이에요. 이 두 가지는 교재로 하지 않고 유인물로 해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요. 알았죠? 교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골라야 돼요. 여기서 골라야 돼요. 내가 어떤 커리를 탈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공부한 지 2년 이상 됐어. 나는 전공자야. 이런 분들은 되게 여기 같이 가는 게 좋아요. 핵심요약하고 기출을 같이 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타는 거죠. 그냥 나는 비전공자야. 나 이번에 초심자야. 그러면 올인원부터 가는 게 좋아요. 그분들은 올인원부터. 여기 당장 어려워요. 문제 풀기 어렵다고요. 지문 하나하나 선택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가는 게 좋아요. 올인원 가고, 그 다음에 기출 가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 둘 중에 하나만 가면 돼요. 왜? 올인원 과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핵심 요약이나 필기노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설명 있는 걸 듣고 싶다 그러면 이거 핵심 요약. 아니 나는 그냥 가독성 있게 빨리빨리 보는 거 좋다 그러면 필기노트예요. 요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설명량이에요. 자, 이거는 강의가 40강 이상이 될 거고, 요거는 20강 정도 돼요. 20강 이상이 돼요. 그러면 더 더블 스코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더 짧아요. 이게 더 길고. 그래서 내가 올인원 과정을 봤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핵심 요약을 보든 필기노트를 보든 둘 중에 하나를 보면 돼요. 둘 중에 하나를. 두 개 다 보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자, 여기 있는 것은 모두 봐야 돼요. 여기 있는 것은 모두 강의 듣고 복습해야 돼요. 여기 문제풀이 아닙니까? 문제풀이는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기출도 모두 봐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봐야 돼요. 모두 봐야 된다. 모두 강의 보고 복습. 꼭 해야 되는 것이네요. 하나, 둘, 셋, 네 개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올인원에서 핵심 요약이나 올인원에서 필기노트 이것은요,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여러분들이 전공자다. 내가 사회복지학교를 선택하고 공부한 것이 2년 이상 됐다. 그러면 굳이 올인원 필요 없어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다 돼요. 그런데 내가 초심자다. 비전공자네요. 그러면 올인원부터 가야 돼요. 여기부터 손대면 다시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올인원 가고, 그 다음에 여기 둘 중에서 이 두 개 다음에 이제 모두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보시는 게 좋다. 제가 만약에 추천해 준다면 핵심 요약이죠. 아무래도 이게 설명이 더 잘 돼 있으니까, 설명이 많으니까. 이것도 설명도 하긴 하지만 이게 설명이 많으니까 비전공자이면서 초심자라면 올인원 과정은 두 번 볼 필요 없거든요. 한 번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서하는 것들, 복습거리들 계속해서 그것만, 판서된 내용만 쭉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올인원 보고 핵심 요약 보고 그 다음에 기출 보는 건데, 자 보십시오. 여기 9월에 하죠. 여기도 9월에 하잖아요. 이걸 동시에 진행하는 게 좋아요. 동시 진행. 동시 진행하시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동시 진행을 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핵심 요약에 실천을 했다. 핵심 요약의 실천이 끝났어요. 그러면 기출에 실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맨 앞에
기출의 프로세스와 과정 목차와 핵심 요약의 프로세스와 필기노트의 프로세스가 다 똑같아요. 이 목차가 다 똑같이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실천의 핵심 요약을 보고 나서 기출 핵심 요약을 보는 거예요. 기출 실천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정책을 봤다. 여기서 정책을 봤다. 그러면 정책 다 봤다. 짧게 끝나겠죠. 핵심 요약이니까. 이거 봤다 그러면 이제 기출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먼저 볼 사람 없잖아요. 이론이 잘 안 돼 있으면 핵심 요약의 어떤 파트를 보고 이거 끝내고 어떤 파트 보고 이거 끝내고 이런 식으로 끝내는 게 좋아요. 요거 쫙 끝내고 나면 요거 보면 안 되고 여기 일정 부분 끝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커리큘럼 이야기예요. 자, 정리가 됐습니다. 합격 컷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교재 출간의 일정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서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또 언제 학원 문이 닫힐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좀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기 관리를 잘 하시고 항상 사람과 방역 수칙 지키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거리 이런 거 다 잘 준수하시면서 하시면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의 채용은 밝아요. 2021년에 예산 550조가 편성되어서 이미 이제 국회에 제출이 된 상태인데 거기 안에 이제 다 인건비들이 다 산정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 공무원, 지자체 협의해서 많이 채용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보직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보직 같은 경우도 사회 내처우로 하는 거잖아요. 특히 성범죄가 많아지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 보직의 남자, 여자, 공직자는 채용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채용 규모를 한번 보세요. 작년의 채용 규모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은 3,000명이 넘습니다. 작년에 2020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좀 잘 감안하면서 힘을 얻어서 공부를 쭉 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 시험 끝나면 또 면접이라고 있는 것이죠. 면접.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면접 스터디 관리형 면접반을 하지 못했어요. 첫날 딱 개강한 날 강의했는데 그날 자정에 문을 닫았어요. 정부의 방침 때문에 2단계 방침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이번 제자들한테는 뭐 단톡방을 만들어서 관리를 좀 해주긴 해줬지만 얼굴을 보고 대면하지를 못해서 좀 안타까움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내년에 코로나가 조금 많이 종식이 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얼굴을 대면하고 관리형 면접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또 면접의 공부도 가르치고 싶습니다. 꼭 필기 점수 넉넉하게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목표 잘 정하셔서 좋은 점수로 필기에 합격하면 면접도 수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핵심 요약 강의의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한 40분 정도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이론, 본론으로 들어가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